제가 공기를 살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뜨거운 거기 공기를 뜨겁게 가열된 공간을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진행하게 하면은 그 부분이 살균이 되거나 뜨거운 공기 마치 드라이기처럼 뜨거운 열풍 지역을 지나게 하면 살균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를 살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 살균기 만드시면 재개수리 되겠습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고요. 이번에 토양 살균기인데요. 토양 같은 흙 같은 것도 넣으면 흙을 구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뜨거운 열을 통해서 안에 있는 미생물, 어떤 현기성 세균이 있으면은 식물이 죽게 되는데요. 집안에서는 없으면 그냥 드라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열을 해서 미생물을 죽이고 토양을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대규모의 어떤 땅은 이런 그 대규모의 기계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가열해서 살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열탕 소독을 하듯이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거 순간온도 150도가 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떤 화장실에 손 말리는 이거를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택하게 하고 살균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자 그랬더니 뉴스에서 이것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기술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국정원이래 행정안전부 국가의 기관이 대한민국 정부라 해서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계속 내고 계신데요. 20몇 대고 그 다음부터 YTN에도 그렇게 제 기술이 무단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자제 좀 해주십시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제 기술마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이 바깥에 들어가고 안쪽 유리창 들어간다는 것들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시는데 플라스틱창을 덧대신 건 아니시죠. 플라스틱창 유리창을 덧대실 때 홈을 파서 접합하지 않으면 습기가 들어가는데요. 플라스틱창도 얇게 여러 개 들어가서 플라스틱창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면 빛의 투과대가 좋아집니다.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영 같은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 때도 동일합니다. 이 기술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 플라스틱창 바깥에 안쪽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창 바깥에 안쪽에는 투명 매트, 플라스틱창 바깥에 있고 그렇죠. 보온이 되죠. 플라스틱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투명 필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깥의 온도를 차단시키는 기술이 되는 거죠. 투명 매트가 들어가면 플라스틱창이 플라스틱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때도 이제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피혁 접합할 때도 쓰거나 자동차 타이어 이런 타이어 접합에도 자전거 타이어라든지 물놀이용 매트 이런 데도 하고, 비닐 접합, 또 종이 접합,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이런 데도 쓰거나, 금속 접합에도 쓰거나, 어떤 반도체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에다가 홈을 파서 접착한다 그랬죠. 그럼 단가가 싸게 제작할 수 있다고. 수평선하고 수위선을 파서 절연 구조를 갖추고, 그래서 전기선 통선을 넣어줍니다. 위에다가도 고랑 파듯이 딱 파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선 넣고 덮어줘요. 절연체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는 삼성협력사 코닝 한양대에서 이렇게 레이저 접합을 통해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삼성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시죠? 디램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피복이 있으면 전기가 멀리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보내진다 그랬죠. 끊임없이 전기를 새로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피복이 없어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노 구조로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얇아서 전기가 빨리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회로에 피복을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 곰팡이 방지 처리, 솜팡이 살균 처리해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욕실용 그레이종, 아니면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반복해서 처리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구리 같이 야채를 만들 때부터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부식도 잘 안 됩니다. 부산대 광맥가트리 정세영 교수팀도 기술은 다른 거 설명 이거 하시는 거 아니겠죠? 하시지 마세요. YTN에 나온 기술마다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철사나 철근, 철망 이런 데도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또는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페인트 칠을 해주면은
되게 이렇게 가스통 가스관 만들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보일러통도 그렇고 페인트 코팅 자체에다가 페인트 자체 그렇게 하거나 자동차 철판, 우주항공 철판, 배철판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여기다가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제조하고 또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처음부터 새것 같습니다. 이거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쇄 잉크나 모든 염색제, 뭐 실이나 모든 염색하는 염색제에 들어가거나 크레용과 잉크, 크레파스 뭐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염색하는 데는 다 들어가요. 페인트 자체에 들어가거나 산막 페인트나 KCC, 노루 페인트 이런 데는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화 물감이라든 물감 제조업체에서도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그 다음에 불스온 샷에서도 하지 마세요. 엔진오일 윤활제에 쓰거나 오일 스테인과 방청제에 쓰거나 그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은 유압액 있지 않습니까? 유압액에다가도 넣었습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닐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종이 박스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이 박스에다 살균 구조를 넣어주기 위해서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곰팡이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것도 있지만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종이 박스를 넣어서 곰팡이가 방제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비닐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거나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또 이렇게 금색, 건색, 다양한 색의 염색을 해주시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컬러풀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금색, 건색, 다양한 펄을 넣으면 훨씬 더 예쁠 거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 같은 데나 이런 석고보드 같은 데, 합판 같은 데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방지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MDF 같은 데도 이렇게 곰팡이가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금속 고무 같은데 플라스틱 같은데도 금속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철사나 철망, 철근 같은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하면 훨씬 더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좋은데요. 이건 한포탄이래 한포 같은데 포신이나 총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한포는 포신이나 총신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총탄이나 포탄 미사일에도 넣어서 제조하고 위에 다른 어떤 미끄러운 코팅을 줘가지고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가속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안에 회전 구조를 스크류 나사 구조를 주되 나사 구조가 넓고 회전각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 기술을 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크류 구조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된다. 한포 뭐 포신이나 총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뭐 자동차 회전축, 그 다음에 배 회전축, 헬리콥터나 비행체 회전축, 모든 회전축 들어가는 데는 이 기술을 쓰는데요.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은 밴딩식으로도 주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류 구조를 줘줍니다. 양쪽으로 주면 되죠. 오래 써도 이제 대구생이 시장이 없어야 되죠. 모든 변속기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주고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줍니다. 밑에도 동일하고요. 그럼 파워가 세집니다. 모든 톱니바퀴 기술에 해당되게 되고요.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줍니다. 모양은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 회전축이 엄청나게 파워를 갖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이렇게 회전축 돌아가는 데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 이렇게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홀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시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낸드 플랫이나 어떤 그 HBM 적층하실 때 이거 피복을 100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요. 피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복을 입히면 이렇게 절이 다른 데로 전기가 전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수백 층, 수천, 뭐 이렇게 수백 층도 이렇게 천 층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피복을 얼마나 두껍게 입히냐가 중요한 거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나 SK 이런 데 마이크론, TSMC 이 기타에 대해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피복의 종류가 절연 구조라는 거죠. 절연체가 뭐가 됐든, 그래서 유리석이면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나 펠리클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방수제나 건축용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에 적용돼서 얇게 발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반도체 회로에도 그래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같은 데서 하지 마세요. 네네. 딱 좀 부립시다. 네. 전기선,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이거를 4조각으로 만들거나 8조각으로 만들어서 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를 수천 개, 수천만 개 이렇게 수십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소를 할당해서 저장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법수를 사용하든지 이 숫자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좀 01은 뭐 7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01은 뭐 이렇게 78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구조를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콘덴서가 되고 카패시터가 되고 트랜지스터, 언오픈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인데요. 쓰시면 코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약간 두껍게 해서 신호를 중폭하게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금속 배터리의 개념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데다가 삼성에서도 이걸 쓰시던데 존스 홉킨스하고 자기네들이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 기술을 그대로 갖다 베낀 건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통째로 베끼셨어요. 참 어이가 없는데 이거는 얇고 여기는 두텁고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두터운 부분으로 열이나 절 냉기가 흐르게 되고 축적이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죠. 이렇게 두터운 부분으로 열이나 냉기 되게 존스 홉킨스 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얇고 이쪽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이게 뭐 저게 이게 뭐죠 뭡니까 저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네네. 펠티어 소자, 펠티어 소자 기술에 쓰셨는데 제 기술을 갖다 쓰셨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고 태양 전지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기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연결해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KIR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이 되는데 화목난로 같은데 이런 히터기 같은 판에 이런 부분에 열이 축적이 자갈 구조가 되면서 열이 축적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데도 쓰일 수 있고 금속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장고 에어컨에 냉기를 축적하는 그런 기술로도 들어가고 원래 기술 구조는 이게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구리 액상 나노 구조로도 해도 돼요. 큰일은 알아서 하세요. 액상을 덮어줘요. 알루미늄 되고 다른 것도 다 됩니다. 다른 금속도. 이러면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전기선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항의자 원리를 따라서 이 전기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가두어지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웨어러블 기술에서도 이게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전도하는 기술로 웨어러블 기술에서도 이런 전기선의 형태를 이런 것으로 다시 이건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카패시터가 되고 트랜지스터가 된다는 거죠. 온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것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웨어러블 기술에 해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게 전기선, 일반 전기선으로 쓸 수도 있고요. 구리선이죠. 일반적으로는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터에 이렇게 구리를 감을 때 모터나 전자석 이런 데도 발전기 이렇게 해서 구리를 감을 때 이런 형태를 감으시면 파워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스피커 선에도 이게 쓸 수 있죠. 스피커 이거 구리 감는데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구리 감는 데는 다 이거 다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중소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반도체 회로로 만들거나 반도체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굵기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중류로, 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안에서 이렇게 기술을 주장했거든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죠.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두께는 좀 틀려도 두께가 똑같은데 얇은 실타래 같은 애들 말고 두께를 똑같은 구리선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해. 다만 이거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완전히 굵기가 틀린 것보다는 덜하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제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이제 전기선, 통신선 만드셔도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램 같은 데도 이렇게 피복을 약간 주면은 피복을 주면 간에 전기가 끊임없이 재공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피복이 없기 때문에 이 피복을 이렇게 전기가 사라지게 다시 재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삼성에서도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왜 전세계가 만약에 들었다면 제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1년 내내 봐도 못 봐요. 외국인이라고 언어를 모를 리가 없죠. 한국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라 해가지고 20몇 개가 광고를 계속 내고 계신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기술을 하고 전 세계에 강제를 할 수 있어야죠. 모두가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개발했다면 되게 전 세계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 이렇게 뭐 금속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하면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냉기가 흘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오드로 만들거나 카패시터로 만들거나 언어법처럼 트랜지스터가 돼요. 또는 이런 게 이렇게 구리 회로선이고 약간 금속이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두꺼운 놈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필라멘트, 백열구 필라멘트에도 약간 살짝 이렇게 두께를 증가시켜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다. 발열은 좀 생겨요. 그러나 빛을 이런 식으로도 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금속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게 금속이 아니더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전구다 그러면 제가 백열전 광섬유 끝단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나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끝단만 가지고 구리처럼 전기만 집어넣으면 끝단만 해서는 딱 비추면 되지 뭐로 길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끝단만 가지면 되지. 그거를 점점 나가지고 필름처럼 해서 디스플레이 판으로 만드시면 제기선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도 될 수도 있어요. 아주 크게 들어가도 단가가 별로 안 든다는 거죠. 이것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걸로 이제 현재 있는 어떤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준다. 현재 방막 트랜지스터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입체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 들어가는 건데 빛에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약간 이쪽을 좀 색깔 같은 색깔에 옅게 그리거나 두껍게 좀 다크적인 또는 밝은적인 것을 배치해서 명암을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입체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저도 미술을 하니까요. 또는 서로 색깔이 다른 거를 배치해서라도 이 명암의 이치를 따라서 입체를 만드는데요. 모든 그림은 제 거는 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삼성이든 소니든 카메라든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야 방식으로 깊이를 나타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깊이를 나타내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깊이를 물감도 이렇게 두텁게 칠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정해서 현대적인 사진으로 만들어 놓죠. 그럼 속도를 빨리 하면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가 만들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삼성 소니든 어떤 데 하시지 마시라 엔비디아도. 이것은 모든 것이 입체 제 그림은 다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그림 두께를 좀 틀리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도 노하우인데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만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 깊이를 틀리게 해서 색깔을 적층해 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니, 삼성 어떤 데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라. SK, LG 디스플레이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뭐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뭐 모니터도 TV도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또는 옛날 사진을 오래된 사진을 현대적인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빛의 정보가 10이다. 그러면 20, 30, 40, 50으로 인위적으로 가공해 준다는 거. 또는 없던 색깔도 좋은 색깔 만들어 넣어주거나 없던 장면도 넣어줄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빨간색이다 그러면 약간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인위적인 가공을 거친다는 거죠. 살짝 이 기술을 뭐 없던 색깔도 그냥 색깔도 바꿔버릴 수 있어. 원래 색깔하고 틀리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저하주를 고하주를 만드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뱅크가 어떤 그 뭐죠 광섬유 끝단과 구리에선과 반도체 구리연수처럼 만들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그 네온사인도 만들 수 있는데 색깔을 각각 들어가게 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추고 전기는 강중량으로 줘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다 아니면 전구 방식, 램프 방식도 동일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라고 합시다. 뭐 만명과 몇만 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들어가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근데 색깔을 각각 넣어서 우리가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빛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색깔이 틀려지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하늘에 조명 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 조명 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변 수저 방식으로 조명을 컴퓨터 조색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아주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같은 데 놨다. 가로등이 한 40개 정도. 원래는 100개도 될 수 있어요. 색깔지를 넣어주 색깔 있는 어떤 발광 다이오드 아니 램프에도 할 수 있어요. 램프 방식도 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어떤 색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림 그릴 때도 어떤 색을 진하게 그리냐에 따라 그림이 색깔이 틀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조명도 조색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삼성에서도 RGB 방식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색깔을 동원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낸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군산대학교 거 어디서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YTN에서 꼭 제 기술이 무단으로 나옵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부탁 좀 드립시다. 네, 제 기술을 전 세계에 조금 변경을 시켜 전 세계에 내놓는다 해서 전 세계에 그걸 전 세계에서 만약에 내 기술이랑 다 하고 있는데 웃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시지 마십시오. 네, 특허 칠 리가 없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그 외국인 광고가 들어오거나 외국에 자료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1년 내내 봐도 못 봐요. 네,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다 할지라도 자료 전 세계에서 그만큼 많은 자료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대한민국 정부로 해서 딱 광고가 나와서 내가 거기 동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십 개가 광고를 해서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 내시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광고 다 내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적재산권에 광고 내신 적 있으시죠? 카이스트도 다 제 기술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도 무단으로 쓰셔서 전 세계 무슨 뭐 그렇게 광고 그게 저 특허를 줄 리가 없죠. 전 세계가 모두가 공개적으로 써버린다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왜 돈을 냅니까? 내 기술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이렇게 그 백열건조 광섬유 끝단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죠. 이게 자동차 모양, 배 모양의 전구, 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수없이 모여서 전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도라르방 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쉬우면 도라르방에다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라르방을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서 전구를 만들고 위에다 전구 달아갖고 온갖 형태의 다양한 전구를 만드셔도 이쁘잖아요. 도라르방 형태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현재 검은색 위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라르방을
뭐 금색은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보다 예술적이고 산뜻한 도라르방이나 귀여운 캐릭터로 도라르방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이미지를 탈피해서 실제 조형물을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이미지상 캐릭터상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다 귀엽게 표정을 짓는 도라르방 그런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 아주 귀엽게 산뜻하게 만들어주거나 토끼라든지 고양이를 다른 캐릭터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한다든지 거기다 가로수를 야자수를 심어 놓는다든지 조명을 심어 놓는다든지 연필꽂이로 만들어 이런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도라르방에 현무암 가루를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기 현무암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서 거무틱틱한 이런 색깔에서 벗어난 예술적인 형태를 틔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형도 만들어주거나 아주 귀여운 인형으로 변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한 해 1,300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제주도청이나 관광공사에서 하시지, 관광협회나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전 지금까지는 100년 동안 그 이상을 하지 않다가 내가 기술 얘기하면 이걸 못 써서 불편해 죽겠네. 자기 기술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 하시다가 내가 얘기만 하면 이거를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다 하냐. 그럼 그 전에 개발하시지. 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네,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남이 발표하면 되게 기술 딱 아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럼 뭐하러 그거를 공표를 하거나 뭐하러 개발을 할까요? 특허조차도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걸 못해서 이렇게 혹시 누가 됐든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도라르방 사업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라르방을 현무암 가루만 놔두고 기타 도자기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붉은 어떻게 내화벽들 있잖아요. 내화벽들을 가공해가지고 도라르방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이렇게 현무암 가루를 입혀주든가 안 입혀줄 수도 있어요.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천연돌로 하셔도 되는데 천연돌이나 자갈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천연돌을 그렇게 할 수 있다. 화분 같은데도 화초 같은데도 꽃 잘라서 파니까 어차피 금색에서 다양색 그냥 염색을 해버리자. 뭐하러 유전자 교배하냐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흙이나 모래 또는 이렇게 마사토 같은 이런 것들도 자갈도 이렇게 금색, 다양색 컬러풀하게 염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차에는 화분 같은데도 이렇게 화분이나 냉장고 같은데 이게 다 가전에도 다 됩니다. 필름이나 다른 형태로 입혀서 컬러풀하게 만드시면 보다 다양한 화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화분 자체를 가공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화분 자체를 필름이나 다양한 딱딱한 소재도 괜찮아요. 플라스틱을 붙지 않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화분 사업도 괜찮다. 또는 여기다가 화분을 도자기로 하기엔 좀 깨지기도 쉽고 너무 요새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연질로 나오던데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추천합니다. 오히려 깨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필름 형식이든 뭐든 붙여가지고 냉장고 같은데도 이렇게 약간 유연한 소재 또는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해서 오래된 냉장고라도 새 것처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토양에다가 제가 방앗깻잎을 뿌려가지고 토양을 약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토양에다가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제가 이렇게 약간 냉장고 탈취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액상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브리츠처럼 액상으로 쓸 수도 있다. 베이킹 소다 그다음 젖산, 그다음에 설탕의 결합으로 모기 끈끈이, 초파리 끈끈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과식초나 식초, 빙초산도 괜찮아요. 빙초산에다 식초를 타서 설탕을 타서 초파리를 잡는 그런 용도로 액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
설탕 또는 베이킹소다, 설탕만으로도 액상으로 만들어서 빗으로 유인하면 되죠. 빠져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농사용으로 진드기 잡는 용으로 베이킹소다하고 젖산 설탕을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 설탕 이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베이킹 소다로서 토양의 어떤 그 물에 그 어떤 그 뭐라 이렇게 녹조 같은 거 낄 때 또는 이런 거 젓갈사 이런 갈색 이렇게 뗄때 그것을 뿌리면 이렇게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유충도 죽는다 그랬죠. 이것은 공짜로 쓰시라 그랬죠. 뭉덩이 같은 데 뿌려내면 모기 유충도 다 죽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적절한 정도로만 쓰면은 뭐 태양에 이렇게 해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쓰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 같은데 그건 공짜로 쓰세요. 네네. 그 다음에 토양 이렇게 토양 살균할 때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제가 피부병 치료했다 그랬죠. 이것을 피부병 완산을 해결한다. 무좀에도 직효해요. 그래서 이것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영상만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사타구니 연산에 이렇게 드라이기로 딱딱 이렇게 가열해서 살균한 다음 마른 다음에 이것을 하루 10번 비닐장갑 끼고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로부터 안 나더라고요. 매년 여름이면 저는 이걸로도 너무 무더우면 이렇게 사타구니 세균 발생하지 않도록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이걸로 해서 발라줘갖고 미리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같은 데나 뿌리거나 냄새 나는데 뿌리시면 무좀에도 이게 동물 피부병도 그렇고 다 됩니다. 이게 충치균도 이걸로 좀 관리하고 있어요. 입안에다가 꿀렁꿀렁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살균이. 그래서 그거 가치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토양 살균들 이렇게 아직 이렇게 묘목 종자 이렇게 모종 뿌리기 전에 이렇게 씨 뿌리기 전에 이렇게 토양을 살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살균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렇게 그렇죠. 이 뜨거운 열이나 열풍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토양 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혐기성 세균들이 또는 곰팡이가 살균되는 구조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흙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공기를 통과시켜서 뜨거운 어떤 가열된 판이나 뜨거운 가열된 어떤 열풍을 지나가게 해서 공기를 살균하는 공기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화장실에서 손을 가열을 할 때 50도, 60도, 11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자기가 선택하게 해서 손을 살균하는 구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에 나오시던데 제 기술 쓰지 마세요. 네, 제 기술입니다. 또는 병원에서나 집안에서도 사선으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바닥을 살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K9이니까 홈쇼핑에서 이거를 이렇게 스팀으로 살균하고 이걸로 말린다고 그러더라고요. 60도씨라고 그러던데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 기술인데 50도씨만 넘어져도 바이러스는 이렇게 무력하게 되는데요. 살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제 기술을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바닥이나 이런 이렇게 침구 살균할 때 옷가살 살균할 때 드라이기로 살균, 팬티도 살균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양말 살균도 무전기신 분들은 양말로 드라이기 살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기로 약간 전문가용 드라이기 한 19,000원 하던데 중국산이. 그래서 그걸로 한 2,200 같은 거 그걸로 살균하고 있습니다. 피부병도 예전에 이제 피부병량을 만들었었는데 조금 이렇게 드라이기로 하니까 여드름, 뼈로 주종기 다 없어지더라.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점 열에 약하다. 열탕소도 그렇지 드라이기로 흔들흔들거리면서 하니까 다 죽더라. 이건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데도 이건 실험해보라 그런 거. 돈 해도 돈 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무슨 있을 때도 열을 가열을 해보라. 이게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뭉쳐진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렇지만 그걸 100% 하기는 100%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안에 뭉쳐져 있는 그런 것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을 안에다 축적한다라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 조심하시고 유두 같은데 진물 나오거나 그런 데도 살균할 수 있답니다. 네네.
그래서 습진 같은 데도 다 살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는 이게 열에 약하다는 공통점을 찾았다는 열탕 소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소멸하죠. 그러면 뜨거운 드라이 기준 온도는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습니다. 화상만 입지 않게 여러 번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또는 10며칠에 걸쳐서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화상 입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화상 조심하시고요. 이런 동물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동물에는 이게 깨갱끈거리니까 이게 사람은 좀 참을 수 있어도 하여튼 이것은 제 기술이다. 일부 살균할 때도 이렇게 병원 침대나 이렇게 병원 바닥, 집안의 바닥을 이렇게 살균하는 살균기 개발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식기 건조기 같은데도 뭐 그릇 같은 것 같은 거 씹으면 딱 넣어주면 이렇게 뜨거운 열풍이 들어 살균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품 건조기도 이렇게 열풍 방식으로 건조기 만드시면 식품 건조기 많이 사서 쓰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식품 건조기.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전자레인지 꽃감 만들 때 제가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꽃감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꽃감을 대량으로 금방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븐 방식이 이렇게 전자레인지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제일 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븐에다 넣으면 삭혀 좀 타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전자레인지 플러스 오븐 하면 제일 적절하다. 다른 건과일 만들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플러스 약간 익더라도 상관없잖아요. 네네. 전자레인지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오븐 이걸 하거나 오븐 단독으로도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과일을 만들어서 수출하시거나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포도 같은 데도 이렇게 오븐 처리하거나 이게 바나나 같은 것도 살짝 오븐 처리하거나 거기다가 프라이팬에다 설탕 넣어가지고 약간 카레마를 시킨다 그러지. 녹으면은 그것을 식히면 이제 달고나 설탕으로 판다고. 그래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치즈, 생크림, 이렇게 휘핑크림 분말이나 다양을 섞어서 한다. 이렇게 편스토랑에서 하지 마십시오. TV에 제가 봤습니다. 그거. 네. 이게 방송이 비춰져 갖고 자기네 걸로 둔갑시키는 둔갑수를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제 거를 하시지 마세요. 명란젓 튀겨서 파는 것들을 하시지 마시고요. 캐비어도 튀겨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참치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찌개까지 고등어나 잼소지 다양한 걸 넣어서 같이 가공해 판다. 이게 캐비어에다가도 명란젓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캐비어 튀겨서 하거나 거기다 다양한 것을 넣어서 조리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양미리 사업 얘기했더니 양미리도 튀겨서 한다 그랬죠. 날짜도. 그것도 에드워드 김이 갔었대. 양미리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시지 마십시오. TV에 비춰갖고 자기가 만든 걸로 해서 둔갑시켜서 둔갑수를 할애해서 남의 제가 기술 판매를 목적하는 거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TV 프로그램의 우월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제 페이스북에 자료가 외국인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제 페이스북은 끝까지 다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아는 사람도 꽤 많겠죠.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영어를 못한답니다. 팝송만 합니다. 네네. 읽기는 좀 하는데 회화가 안 돼요. 약간 구여동화 같은 거 살짝 이해는 좀 가는데 이게 회화가 안 돼.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팝송만 합니다. 팝송도 오래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포기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네. 이런 살균기를 만들 때 식품 건조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자면 달고나 설탕 만들어서 건과일에다가 바나나, 건바나나, 이게 건포도, 건자두 다양한 건과일에 넣어서 판매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건과일에다가 약간 생크림, 휘핑크림을 도포한다든지 치즈 도포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불고기 맛 소스, 그 다음에 베이컨 맛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바베큐 맛, 이런 수많은 닭갈비 맛, 이런 다양한 걸 넣어서 건과일을 만들거나 젤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6포나 5포, 건포도, 쥐포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혀줘서 한다는 거죠. 누룽지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룽지나 치즈, 치즈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카이막 같은 데도, 오뎅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두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약밥 아시죠? 찰밥이라고 해서 약밥이나 찰밥, 누룽지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누룽지에다가도 이렇게 볶음밥 누룽지 아니면 이렇게 비빔밥 누룽지 만든다 그랬죠. 맛있다고. 볶은 기리를 우리가 누룽지를 밥에 타서 누룽지 탕으로 먹잖아요. 그럼 볶은 기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룽지 만드시면, 누룽지를 기류로 만드시면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숭늉이 맛있어요. 이거 쓰시면 저기 전세계 대박치라서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누룽지에다가 다양한 치즈도 넣을 수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장, 고등어나 잼소스 다양한 넣어서 누룽지 만든다 했죠. 이것은 약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양갱, 우리나라 도토리 묵이나 어묵가사는 묵에다가도 이 기술을 쓴다고 그랬죠. 쓰시면 저기서 또 두부에다 넣어서 하거나 오뎅에다가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치즈나 어떤 카이막 이런 데도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도넛 만들 때, 햄버거 만들 때도 피 자체에다가 또는 피자판 피 자체에다 넣어주거나, 모닝빵, 햄버거빵, 샌드위치빵, 빵 자체에다가, 식빵에다가 빵 자체에다 넣어준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만, 방송에 이렇게 식빵에다가 이런 걸 넣어서 하시는 걸 봤어요. 살짝 어디 가서 꼭 이게 대기술이 거기 무단으로 방송에 나와 자기네들이 거기 만든 것처럼 돈값을 발휘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제 기술을 너무 무단으로 쓰시더라 제 걸 보고 계신다는 건데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네. 지적재산권의 민영사를 갖고 있고 반드시 외국에 팔았을 때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해 저는 절대 소송 안 걸어요. 네네네.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문제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 같은 데를 제가 열풍 방식으로 해서 제습기 방식으로 습기를 빼고 열풍 건조 방식으로 이렇게 열풍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G 스타일러에서도 스팀 방식으로 사긴 하시는데 제습기 방식으로 습기를 빼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열풍 건조 방식으로 이렇게 살균하는, 저도 옷 같은 거 이렇게 살균한답니다. 그래서 냄새도 제거되고요. 살균도 되고 해서 좋아요. 그래서 열풍 건조 방식으로 하시면 옷감 그렇게 상하는 건 못 느끼겠습니다. 팬티 살균도 하고 다 하거든요. 양말도 살균할 수 있어요. 젖병소독도 하고. 되게 짱 좋은 것 같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만들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변하거나, 모터 직전선에다가 넣어주거나, 또 A사레이더 같은 데도 들어가겠죠. 광산 장비에 전류가 많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모터나 발전기에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스피커, 연구자 스피커나 전자석 같은데 이런 데도 감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 있게 모터가 돌려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으로 쓸 수 있는데요. 통신선으로 서로 광섬유선으로 광을 중폭하는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이걸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삼성에 어디든 쓰셔서는 안 되겠다. 무선으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전파, 가령 이렇게 머스크의 어떤 위성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섞어 쓰는 방식, 이게 두 개나 세 개, 몇 개를 묶어서 쓰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산대 광맥가트류 김창섭 교수팀이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 레이저를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팩. 의도가 명백한 것 같은데 YTN이고 또 기술이라는 것을 쓰시지 마세요. 네. 통신 구조로도 들어가고 A사 레이더에서 공격하는 이렇게 전자기무 전파 공격하는 이런 그런 기술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기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레이더 먹통하는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면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게 되면 레이저파다 그러면 멀리 간다는. 근데 파형에 상관이 없어요. 전파의 종류에 상관이 없고 멀리 가고 수신도 잘 된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제가 전리층에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뭐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게 별에만 가득하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전기를 살짝 전파를 탁탁탁 걸어주면 여기다 같은 주파수여야 되겠죠. 비슷한 주파수도 상관은 없어요. 탁탁 걸어주면 이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게 잡힌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에서도 쓸 수 있어요. 또는 잠수함 소나 기술에도 탁탁탁탁 주파수를 걸어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보청기 기술과 도청 기술에서도 탁탁 해당되는 사람의 음만 잡을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의 목소리 주파수를 탁탁 걸어주면 지붕이 됩니다. 한쪽으로 지붕하고 다른 쪽으로 음을 소거하는 그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가시광선 적외선도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안테나 같은데 작은 안테나 구조가 10개 있다고 합시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통신책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 호출번호만 되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유선 충전할 때 우리 자율주행 차량인데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2군데 있는데 3군데 5군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가 각각 달려. 이것은 파워뱅크에도 있으신 YTN의 파워뱅크에 제 기술 쓰시던데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선 충전할 때도 우리는 무선 충전할 때가 2개, 3개, 5개, 10개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하나의 전파에다 강력한 전파를 담아놓지 않아도 환경과 사람을 눈에 띄지 않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작은 전기 단위로 나눠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에 각각니까 배터리가 달려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다, 노트북이다, 또는 TV에도 제가 이렇게 무선 송수신 구조를 두자고 그랬죠. 유선으로 통신하더라도 TV에도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고 데스크탑에도 현재 유선으로 통화하더라도 유선으로 인터넷 전화할 수 있죠. 그래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데스크탑, 워키토키도 그러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합니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또는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하고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인 데스크탑에 20개에서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성통신에는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고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는 스마트폰이 50개 들어갈 수도 있고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KT 거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잡을 수도 있고 SKT 거 잡을 수 있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전 세계 통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처리를 해주시면 와이파이 따위 두더라도 괜찮고 그런 이건 사유물이잖아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쪽 전기를 써야 되고 그쪽을 컴퓨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이파이에다가도 할 수 있다.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무선 송수신 SK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지 마세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YTN을 통해서 하시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라디오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하는데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나씩 라디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가 이게 기술 구조라는 거죠. 핵심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여러 개를 동시에 송수하는 구조, 하나의 정보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전파 송수신 구조로 나눠서 송수신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유선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어떤 GPU다 드립니다. 모든 반도체나 통신책 구조에서 하나의 동영상 정보다 그러면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시면 밑에 서브를 이렇게 송수신 쪽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통신선이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 충전 구조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빨리 충전하는 기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하는 배터리 회사나 이런 CPU나 변두체 회사의 통신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신호를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뭐 HDD 같은 데는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 각각 것을 넣어주거나 각각 다른 지역에 넣어주거나 나중에 1년보나 암호 설정을 다시 조립만 해줘요. 이 기술은 내 컴퓨터의 기본 설계인데 삼성에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설계 자체를 완전히 제 걸로 제 개념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시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김켈라는 분 얘기를 쓰시던데 우리나 모래라는 신생업체도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쓰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회사 내 100대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 동영상 한 개를 잘게 쪼개서 1000개로도 돼, 100개로도 했다 그러면 1년만 나온 설정을 해서 각각 컴퓨터에 저장을 하거나 연산이다 그러면 각각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연산을 맡기고 다시 하나로 조립하는 구조를 준다는 거죠. 이걸로 간단히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뭐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마더보드나 주요 기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저장 장치만 각각 달아내면 케이스 필요 없이 간단한 구조로도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어요. 삼성이 이 기술을 쓰시지 않으셨기를 부탁합니다. 쓰시지 마세요. 보다는 쓰시면 다 나중에 제품에다 적시를 해놓으면 나 도조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엄청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 회사 파산할 수도 있어요. 기술을 많이 갖다 쓸수록. 무단으로 이렇게 제품에다 적시하거나 수출하시거나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함정이 됩니다. 후회하실 짓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U 같은 데서도 분산을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 맡겨놓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에 딱 원칩으로 하든가 마더보드에 좀 떨어져서 하든가 병렬 처리에 동안 그런 CPU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빨리 그걸 이렇게 처리하고 합산하는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AI 칩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CPU 중심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CPU나 GPU를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숫자를 많이 일꾼을 많이 만들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20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대중소로 그렇게 플로팅 게이트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뒷자리, 중자리, 소자리 하드웨어적으로 만들고 정보 처리 용량을 뒷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지만 안에 내용적으로는 정보 처리 역량으로는 20개 일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짐켈라는 분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D램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20개짜리 만들어 놓을 때 작은 놈을 면적에 제한이 짜잘한 건 넣어준다는 거죠. 정보를 잘게 쪼개서 각 일꾼들이 합당을 한다는 거죠.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용적으로도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럼 뭐 일반적인 모든 반도체가 이 설계를 따를 것인가? GPU도 그래. GPU도 그렇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는 여기 컴퓨터의 제작 원리는 설계를 제 거를 따라하셔야 되는데요. 문단이 한 문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쁘게 클릭해가지고 이게 클럭스를 빨리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를 작게 100개나 1000개 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동시에 저장한다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프린터는 인쇄할 때도 이렇게 인쇄하는 헤드가 프린터가 이게 20개 있고 20개 있다면 작은 조각 단위에 잘라서 각각 다른 언어를 각각 쓰거나 색깔을 틀리게 글자를 틀리게 해서 동시에 인쇄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린터 제작에서 AI 시대니까 문서를 딱 보고 얘가 넣으면
사람이 번역을 하듯이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넣으면 영어로 탁 나오는 이런 프린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프랑스도 독일어, 또는 프랑스 그쪽이 독일어 영어 쪽에서는 한국어로 반영시키거나 프랑스 이렇게 또는 독일어로 변형시키거나 중국어로 변형시켜주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안에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장 구조 들어가죠. 전기만 각각 넣어주면 각각의 여러 개가 하나로 합해지는 강력한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죠. 슈퍼컴퓨터 같은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 태블릿, 모키토키 안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와이파이 안에 또는 TV 안에 기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요 기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지만 여러 대가 있는 효과를 준다는 거죠. 동시에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아까 디램 하듯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를 나눠서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통신기기에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 같은데 워키토키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로 공짜 통화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가전 같은 걸 조장할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요새는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워키토키를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자기네들이 중계를 해서 워키토키를 이렇게 흡수하고 전국 통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전 세계 통신으로. 햄통신을 흡수해서 중계를 해서 전국 통신과 전 세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유튜브가 만들어지는 건데 한 나라에 10만 개면 10만 사람만 이걸 햄통신 하더라도 끝내주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기반으로 쌍방향 통신하고 햄통신을 통해서 마치 라디오 방송국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홈쇼핑도 할 수도 있고 공부로부터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50원만 틀리게 해서 100개의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는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 이렇게 TV 공중파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시잖아요. 외국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들게 100개, 1000개의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이동통신을 햄통신 기반에서 이동통신을 만들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런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해서도 햄통신 이것도 스마트폰이나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삐삐도 제공할 수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망은 뭐 전국만 깔아져 있으니까 괜찮죠.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의 어떤 그 스마트폰이다. 군에서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단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라는 개념. 보통 라디오파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인데요. 뭐 가까운 데서는 이 전파를 쓰고 좀 먼 중간 거리에서는 이 전파 쓰고 또는 먼 거리에서는 이 전파를 쓰고 보다 이렇게 전력은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러나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워키토키 군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전폭기를 둬서 전폭하시면 병사들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꽤 늘어나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 같은 데서도 제발 부탁 좀 합시다. 하지 마세요. LIG도 군통신에서도 무단으로 쓰시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드론 조종할 때도 보통 라디오파로 하시지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같이 송수신해서 섞어서 각각 이렇게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송수신 거리들 아까 지금 테슬라의 무선 전파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테슬라가 아니라 저기 머스크의 유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섞어 쏘는 기술을 통신 구조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 군통신에서도 쓸 수 있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워키토키에서도 쓸 수 있고 각각 정보를 틀리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 드론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하고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 같은 비교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D램에다가 작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나가도 이렇게 전기가 계속 공급되므로 휘발하지 않는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작은 배터리가 더 싸죠, 오히려 가격이. 그래서 그럼 계속 상시적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정보가 안 지워지니까 얼마나 쌈박합니까? 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GPU 아니면 D램에다 살짝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해서 티끌만한 거를 정보를 기억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또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데다가 D램을 살짝 같이 이렇게 조그만 것을 탑재를 해서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서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플로팅 게이트의 정보 처리 역량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 겉으로는 분명 하드웨어적으로 하지만 정보 처리 역량을 늘려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보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든다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HDD 같은 것도 플래시 메모리를 앞에다 탑재해서 급한 저장을 먼저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차를 따라 HDD로 저장되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GPU에도 동일하게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GPU 같은 데는 이렇게 GPU가 아니라 CPU,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GPU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저장을 우선 거기다 하고 전용으로 한다는 거죠. 저장 구조를.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해서 보조 저장 장치로 이렇게 안에다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열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낫겠죠. 마더보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이오스 같은데 CPU 바이오스 같은데 부팅 프로그램을 아예 넣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 아까 거기다가 넣어주든가 그렇게 부팅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하시면 기본 구조로 넣어주자는 거죠. 컴퓨터에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터 반도체 그래서 그거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거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의 픽셀 수를 대중소로 화소수를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기술과 똑같아요. 면적 같은 면적 대비 최대한 집적하게 됩니다. 고밀도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데는 카메라 다른 데도 가능하다. 현미경도 가능하고 카메라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카메라도 화소수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레이더 소자에도 대중소가 들어갑니다. 레이더 소자도 A사 레이더 같은 하나 같은데도 대중소가 들어가고 전기를 강중력으로 10단계로 틀리게 넣을 수 있고 전기를 서로 팀별로 묶어서 쏘는 기술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전자전할 때 좋죠.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다 조성하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이 된다 그랬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음파의 종류의 전파의 종류에 상관을 섞어 써가지고 특정 전장 지역을 비춰주면은 병사들이 좀 전력 출력만 강하면 여러 대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비행체다 그러면 눈, 코, 입 다 타버립니다. 피부가 다 죽어버려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고통 속에서 죽겠죠.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미사일 같은 거 방해하면 안에다 압축 공기를 내뿜고 이것을 전파를 강하게 돌려주면 그래서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사일이 정타를 받지 않고 미사일의 기판을 태워버리는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 회전식으로 돌려줘. 비행체 약간 우주에서도 추진 구조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주에서도 제가 여기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 이렇게 초점을 미세하게 하면은 뚫잖아요. 그런데 약간 넓게 만들어 놓으면 열은 존재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저를 이렇게 넓게 조사를 겹쳐준다는 거죠. 이렇게 레이저를 한 군데 겹쳐주면 거기 여론이 발생하면서 우주에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레이저 식각이나 레이저 영적 구조에서도
저 각용 장비에서도 레이저의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드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로 세로 해당되는 조각할 것을 가로 세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이 몇 개의 레이저가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런 빛이 나온 사이즈는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줘서 10단계, 20단계도 되고요. 미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과해서 하나의 점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특정 깊이에 한양대에서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유리기판 같은 데나 플라스틱 기판 이게 통과해서 특정 지점에 열을 집중해서 초점 방식으로 여기를 딱 이렇게 가열하면 녹아요. 그러면 뭐 홈을 파잖아요. 홈이 딱 적합하는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삼성 코닝사에서도 삼성과 협력사 있는 코닝사 한양대에서도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딱 봤어요. 뭘 하려는지 딱 느낌이 왔거든요. 쓰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레이저 가공 용접기 가공기에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현재 있는 레이저 시각 같은 데도 일반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장 파듯이 해당되는 패턴을 딱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레이저가 가공을 깊이까지 해서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제방식은 그래서 카메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매우 정밀한 가공을 똑같은 결과를 내서 불량률도 없어요. 제건 거의 이 방식의 레이저 시각을 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전기 용접도 동일하게 합니다. 패턴을 딱 찍어주면 프로그램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기 용접을 큰 붓, 작은 붓 이렇게 중간 붓 이렇게 하듯이 아까 좀 레이저 빛도 그렇게 이게 전기 용접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기 용접기에도 사용하고요. 레이저 공격기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하나의 목표물을 똑같은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론의 작은 단위로 50을 여론을 만들었다든지 10개를 만들면 50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 목표물을 집중해서 합니다. 현재는 레이저 공격기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드론을 잡든지 뭐든 이렇게 레이저 공격기도 좌표 수여 방식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두 여러 대의 레이저 공격기가 하나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거나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사방대 같이 쏴버리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격소총이다, 저격기관총이다 했을 때도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서 움직일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계산해서 전부 쏴버리는 이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미리 예측해서 쏴버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